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처장과 차장도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와 수사관을 확보한 뒤 언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건가 하는 건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4월경부터 본격적인 공수처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수처에 검사, 수사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 면접을 일일이 제대로 본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를 선정하는 것, 암행적으로 할 수도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는 고소고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미 1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가장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아마 야당 정치인보다는 살아있는 권력, 그것도 명분이 있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한창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원전 수사, 이건 아마 4월 전에 기소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수사 역시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빼앗아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설령 이것이 수사대상 1호가 아니라 2호, 3호일지라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밀실회의입니다. 자, 청와대의 밀실회의,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정해야 될 공공기관의 임원을 이미 청와대가 밀실회에서 사전에 정해놓는다? 이건 그러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이미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선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선을 이제 밝혀야 합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시켰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실형,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전 비서관 모두 다 본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회의가 있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와대의 밀실회의를 공수처가 수사하면 어떨까? 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창창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지 않더라도 다음 대통령 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연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있겠냐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각 부처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미는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무슨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블랙리스트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단이 있습니다. 쳐내야 할 사람, 집어넣어야 할 사람, 집어넣어야 할 사람은 청와대 밀실회에서 낙점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밀어넣기 위해서 그 공공기관에서 질문 답변 요령 같은 것도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서 환경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겠느냐, 다른 부처의 공공기관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 부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낙하산 밀실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 청와대의 낙하산 밀실회의를 수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부처의 장관들, 국장들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과연 무사할까요? 제가 볼 때는 법대로만 한다면 이 사람들 결코 이 검찰을 또는 공수처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많이 내려보내고 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의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게 답할지 공수처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볼 때 내정자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입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균형 비서관에게 유죄 선고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일개 비서관이 환경부의 공공기관에 누구를 보내고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윗선 조현옥 인사수석이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인사수석 조현옥 수석이 그렇게 발의를 씁니까? 환경부의 공공기관의 적임자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한겨레 신문 출신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조국 민정수석은 어디까지 회의에 참석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다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자, 청와대 위선의 개입 가능성을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재판부는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한 인사간담회를 통해 내정자가 정해졌다고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간담회의 실체와 당위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인사 관련 밀실회의의 정체를 밝히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공수처의 제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동부지검의 수사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인사간담회의 실체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정할 때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간담회를 열어 단수 후보를 정한 뒤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는 다른 청와대 수석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참석했겠습니까? 아마도 환경부면 사회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참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걸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참석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왔는지 이런 걸 갖다가 수사하다 보면 큰 게 터집니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간담회 관련 내용은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조현옥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인사간담회의 내용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면서 수사는 중단됩니다. 더 이상 위선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주진우 당시 검사 지금 옷을 벗었습니다. 변호사로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구속시킨 1등 공신입니다. 더 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동부지검이 이 수사를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입니다. 자, 핵심 피고인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전 비서관, 위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뻔합니다. 말 안 하지만, 말을 못하겠다고 하지만 위선의 지시로 나는 했다. 나는 억울하답니다. 이 억울함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포함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미숙 전 비서관은 2급쯤 될 겁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은 1급 혹은 2급들입니다. 국장 중에는 3급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임행정관, 국장급, 3급까지 이번 이 밀실회의,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밀실회를 해서 인사를 해서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심었다면 그 회의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김진욱 공수장이 수사한다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의 추가 고소고발이 있다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수처는 아직까지 이 인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고소고발이 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기재부 블랙리스트, 보훈처 블랙리스트 무슨 다른 것도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심어놓기 위한 낙하산 인사 화이트리스트를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표를 내라고 강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만 가지고 사건 수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입니다. 재수사 여지가 남아있고 공수처에 고소만 들어가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지시대로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느냐, 실형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김진욱 공수장이 나설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엄청난 폭탄이 터질 겁니다. 핵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 고민이 많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